안녕하세요. 국민TV 조합원 저승사자입니다. 갑자기 맞이하는 장래, 누군가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할 때 효누리상조를 소개합니다. 효누리상조는 월 납입 없는 후불제입니다. 다른 상조회사보다 100만원 이상 낮은 298만원에 조합원들께는 15% 할인 혜택을 드립니다. 고인의 마지막 가시는 길 전국 어디서나 정성껏 모시겠습니다. 효누리상조 1588-5703 1588-5703. 하루의 중요한 이슈를 돋보기로 들여다보는 시간입니다. 뉴스포커스 시간입니다. 어제 국방부 사이버 댓글 사건 조사 태스크포스팀이 국군 기무사령부가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 온라인 댓글 활동을 통한 여론조작은 물론이고 세월호 참사 그 이후 상황에 조직적으로 관여한 정황이 담긴 문건을 발견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자세한 이야기 4.16 세월호 참사 가족협의회 유경근 집행위원장으로부터 들어보겠습니다.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예, 유 위원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참 이런 소식이 전해질 때마다 가슴이 다시 한번 메어지고 그러실 것 같은데요. 어제 오후에 또 새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국군 기무사령부가 세월호 참사가 있은 이후 여러 상황에 조직적으로 관여했다. 그런 내용이 담긴 문건이 이번에 이제 발견이 됐는데 이 소식 접하시고 나서 어떤 마음이셨어요? 예, 말씀하신 대로 이런 일이 좀 밝혀질 때마다 계속 밝혀지고 있죠. 경찰이 그랬다는 것도 드러났었고 국정원의 정황도 드러났고요. 그럴 때마다 그동안 저희들이 계속 느껴왔던 것들이 사실이었구나. 항상 사찰을 당하고 있었고 감시당하고 있었고 뭔가가 보이지 않는 힘들이 뒤에서 작용을 하고 있었고 하는 것을 느껴왔었는데 예. 이런 게 밝혀질 때마다 좀 계속 화가 납니다. 화가 예. 나고 도대체 유가족이 됐다는 게 도대체 얼마나 큰 죄를 진 거길래 이렇게까지 우리를 대하나 싶어서 화가 많이 나는데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밝혀질 건 밝혀져야죠. 예. 그래서 또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되는 그런 계기를 삼아야 되기 때문에 예. 좀 저희가 힘들더라도 좀 밝혀야 할 것들은 앞으로 좀 계속 밝혀내야겠다는 생각입니다. 예. 박근혜 정권 안에는 사실 여러 기구들도 많은데 세월호 네. 참사를 덮고 가려고 하더라도 참 왜 군까지 개입을 했을까 하는 생각이 먼저 들어요. 예. 예, 그러니까 참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죠. 이 경찰이라든가 그러면 그냥 그럴 수 있겠다. 정권의 속성상 그렇게 생각을 하겠는데 예. 말씀하신 대로 군이란 말이죠. 군 기무사가 개입을 했다는 게 참 이해가 안 가는데 굳이 이것을 설명을 해보려고 하면 이 기무사와 세월호 참사와 어떤 모종의 어떤 직접적인 관련이 있기 때문이 아닌가. 예. 그것 외에는 설명할 수 있는 길이 없을 것 같습니다. 예. 이 군이라고 하면 적을 상대로 해서 작전을 수행하는 곳인데 참 예. 군의 어느 선까지 개입이 됐는지 이게 궁금한데 지금 조금 드러난 게 있습니까? 글쎄요, 저도 발표된 정도 수준까지밖에 잘 모르는데요. 일단 기무사 내에 넘버 2라고 하는 그 장군이 책임을 맡고 진행을 했다고 그럽니다. 예. 예, 그리고 나서 부서도 한 3개 정도 두고 한 60명이 활동을 했다고 하는데 아마 그 정도 수준이면 기무사령관이 분명히 알고 있었을 테고요. 예. 기무사령관이 알고 있었다고 하는 것은 그 정권 차원에서 일이 진행이 됐다고 볼 수밖에 없는 거죠. 예. 기무사령관이 보려고 그런 문건 작성하고 정보 모으고 그러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죠? 네, 그렇죠. 예. 민간인 사찰했다고 그래요. 네. 기무사령부가 이건 민간인 사찰하면 이거 당연히 불법인 건데 지금 그렇죠. 어떤 내용들이 알려지고 있나요? 예, 저희 참사 직후에 이제 진도라든가 그다음에 단원고등학교 그래서 저희 그 당시에 실종자 가족들이었죠. 예. 그 당시 실종자 가족들과 이제 유가족들을 밀착해서 감시를 했던 것 같고요. 예. 그걸 통해서
개개인의 피해자들이 무슨 행동들을 하고 있는지도 좀 일일이 체크를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그 가운데 저 앞장서고 있는 가족들 같은 경우에 성향 분석도 해서 예, 뭐 강경이다, 뭐 중도다 이렇게 분류도 해놨고 예, 예, 그 이유를 보면 그 장례식장에 온 정부 측의 조화를 뭐 치워버렸다. 그러니 강경이다. 강경 성향이다. 이렇게도 분석을 해놨고요. 예, 뭐 그래서 그냥 뭐 원거리에서 본 게 아니고 아주 밀착해서 예, 그 시간별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모두 체크를 했고 예, 그것들을 기준으로 자의적으로 성향까지 분류를 좀 했는데 제가 좀 주목하는 부분은 이 피해자들의 성향을 분석하는 의도가 좀 중요하다고 봅니다. 예, 예, 그건 아무래도 그 초기에 박근혜 정부가 저희들한테 계속 또 그 당시 여당이 저희들한테 계속 제시를 했던 것처럼 뭐 배보상 문제라든가 또는 뭐 추모공원을 뭐 멋지게 지어준다든가 뭐 이런 걸 이제 앞세워서 그 당시 국면을 끝내려고 했던 거죠. 예, 그리고 또 이제 진상규명 요구가 전국적으로 이제 일어나다 보니까 그런 것도 좀 차단을 하려고 했던 것 같고요. 예, 또, 그런 상황 예, 속에서 이제 가족들의 성향 분석을 해서 좀 그런 길을 한번 찾아보려고 시도를 했던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분열을 또 노리고 뭐 그런 네. 공작 염두에 둔 건 아닐까요? 그거는 뭐 저희들이 계속 느껴왔었고요. 예, 실제로, 그 앞장서서 좀 강하게 활동하는 가족들한테는 직접 뭐 찾아오거나 뭐 연락하기는 어려웠지만, 예, 이제 그렇지 않은 가족들을 대상으로 해서 이제 접촉이 상당히 많았던 것을 저희들이 알고 있고요. 예, 그러나 다행스럽게도 어떠한 가족도 그런 회의에 이제 넘어간 가족들이 없었죠. 예, 또 그런 일이 일어나면은 또 얘기를 해주고 그래서 아마 뭐 국정원이나 기무사가 이렇게 조직적으로 개입을 했어도 결국 거기에 이렇게 넘어간 가족들이 없었기 때문에 예, 뭐 실패한 공작으로 봐도 될 것 같습니다. 예. 뭐 말이 유가족 설득이지, 사실상 이게 이제 공작 아니겠어요? 예. 네네. 그런데 깜짝 놀라게 만드는 게 학생들이 있는 단원고에까지 네. 기무활동관이 배치가 됐다고 그래요. 그러면 이게 네. 학생들까지 상대로 해서 민간인 사찰했다고 봐야 되는 건가요? 이제 그 참사 일어나고 나서 상당 기간 동안은 이제 학교가 수업도 못하고 학교가 일종의 안산의 상황실처럼 운영이 된 적이 있었죠. 예, 아마 그때 이제 집중적으로 사찰을 했던 것 같고요. 그 이후에 이제 생존 학생들이 안산에 올라와서 병원에 있다가 안산 근처에 있는 그 곳에서 합숙을 하면서 또 치료와 교육을 병행을 했었는데 그 문건을 보면 뭐 그 학생들 또 학부모들이 뭐 무슨 행사를 했다 누구를 만났다 하는 것까지 좀 기록이 돼 있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그 학생들과 또 그 부모들까지 아마 그 좀 감시를 했던 게 분명한 것 같고 여기서 조금 더 좀 파고 들어가야 될 건 그게 아무리 기무사라고 하더라도 그냥 단독적으로 모든 행동을 하기는 어려웠을 것 같아요. 예, 거기에 도움을 준 또 다른 기관이나 예, 또는 뭐 그런 일이 있어서 안 되겠습니다만 학교 측에서 알면서도 그런 부분에 뭐 편의를 가졌다거나 하는 부분들도 예, 충분히 가능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그런 하긴, 부분도 좀 예,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예. 하긴 학교에 기무활동관이 배치돼 가지고 일일 보고 활동하고 뭐 그랬으면은 또 학교도 몰랐을 리는 없을 것 같은 생각은 드는데요. 예. 그 당시 또 맞불 집회와 관련해서 네. 기무사가 맞불 집회를 또 조직을 했다 이런 의혹도 있는데 네네. 당시에 집회하시면서 뭐 좀 이상하다 그렇게 느낀 거 없으셨어요? 뭐 매번 그랬죠. 그러니까 중요한 순간마다 하여튼 대규모의 반대 집회가 저희들 코앞에서 항상 열렸거든요. 예, 이제 특조위가 출범을 해서 이제 조사를 개시하는 시기라든가 또는 그 청와대의 그 참사 대응 적정성, 소위 박근혜 7시간으로 알려진 그 조사 과제에 대해서 논의를 할 때 어떻게 또 알고서 와서 대규모 걸 집회를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저희가 광화문에서 이제 시민들과 함께 어떤 추모 행사 같은 것을 할 때에도 항상 또 맞벌 집회를 같이 했고요. 그래서 그때 저희들이 항상 좀 이상하다, 뭔가가 좀 조직적으로 움직이는 것 같다는 느낌을 가졌었고, 예, 근데 그 이후에 이제 탄핵 국면 속에서 여러 가지 수사를 통해서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청와대의 지시나 지원이 있었다는 것도 드러났었죠. 근데 이제 이 기무사까지 그 역할을 했다고 그러니까
참 기무사의 본래 역할이 무엇인지가 참 회의가 되는 좀 그런 예,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뭐 나라 지키라고 했더니 세월호 유가족들 지키는 게 아니라 상대로 공작을 하고 있었던 그런 이제 모습이었는데 기무사가 작성한 이 문서들 어디까지 보고가 됐는지 앞으로 이제 규명이 돼야 될 것 같은데요. 네네. 유가족들 입장에서는 이와 관련해서 뭐 어떤 요구가 가능할까요? 일단 뭐 좀 죄송스러운 말씀이지만 이 그 군 검찰에서 이제 이 부분 수사를 철저하게 하겠다고 약속은 하셨는데 예, 과연 어디까지 믿을 수 있을까가 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과연 온전히 신뢰를 하고 그냥 수사 결과를 기다리면 될 것인가. 그런데 저희 경험상 그렇지는 않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예, 그래서 수사 과정이나 내용에 대해서 저희들이 사전에 파악하기 위한 노력을 좀 할 것이고요. 예, 아마 군에서도 협조를 하리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런 조사하다 보면 가해자 조사도 하지만 피해자 조사도 하지 않습니까? 예, 예, 그럴 때에 저희들도 좀 적극적으로 대응을 할 생각이고요. 판단을 해서 필요하다고 그러면 국가 손해배상 청구 민사소송을 통해서라도 밝혀낼 것을 좀 밝혀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고 예, 지금 면밀히 검토 중에 있습니다. 예, 예. 아까 말씀드렸던 조사 TF가 일단 이제 활동은 끝났어요. 네. 그런데 이 조사 TF의 활동, 뭐 전체적으로 뭐 어떻게 받아들이고 계세요? 글쎄, 뭐, 그전에는 잘 몰랐고요. 저희와는 직접적으로 이렇게 관련이 많지 않다고 생각을 했었죠. 예, 그런데 이제 어제 이런 일이 터지고 나서, 참, 우리와는 별로 관련이 없는 분야라고 생각을 했는데도 예, 이런 일이 생기는 거 보니까 앞으로 좀 관심을 가져야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그 TF의 내용을 한번 좀 들여다볼 생각이고요. 예, 이제 중요한 것은, 일단 그 문제가 있다는 것을 밝혀는 냈으니까, 예, 이것을 그 군 검찰과 또 검찰이 어떻게 처리해 나가는지를 지금부터는 좀 아주, 좀 집요하게 쳐다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유가족들도 예상을 못했던 내용이었던 것 예, 같아요. 뭐, 기무사까지는 솔직히 예상을 잘 못했고요. 예, 사실 이 기무사에서 이런 일을 했다는 얘기를 들으면서 좀 제 머릿속을 탁 좀 치고 지나간 게 뭐냐면, 예, 세월호 참사 이후에 이제 그 구조 과정이라든가 이런데 그 해군도 와 있었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해군도 여러 가지 역할을 했는데 좀 이해할 수 없는 좀 해군의 역할들이 좀 있었어요. 예, 그랬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들이 계속 자료 요청도 하고 뭐 증언도 요구하고 그랬는데 다 거부를 당했었죠. 그래서 뭐 군사 기밀이라는 이유로 다 좀 차단을 시켜놨는데 예, 이 기무사와 관련됐다고 하니까 혹시 그 과정 중에 무슨 다른 문제가 있었던 건 아닌가 싶은 생각이 좀 예, 많이 들고 예, 그래서 단순히 이 건뿐만이 아니고 세월호 참사 관련을 해서 이제 군이 했던 역할에 대해서도 좀 원점에서 좀 다시 들여다봐야 할 계기가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예. 또 이제 새로운 의심이 또 생기는 그런 이제 상황 네네. 말씀하신 것 같고요. 어, 다른 거 한 가지 좀 여쭤볼게요. 네네. 지금 네덜란드에서 세월호 모형 시험 진행 중인 거로 알고 있는데요. 네네. 외력에 의한 영향 그리고 또 조탁의 결함 상황 이런 거 가정한 시험이라고 들었는데 네네. 현재까지 진행된 실험 관련해서 뭐 내용 들으신 거 있으신가요? 예, 뭐 계속 연락은 받고 있는데요. 아직 뭐 최종적인 결론을 내릴 수 있는 단계는 아닙니다. 예, 지금 하고 있는 실험은 아주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세월호의 항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는 도저히 설명이 될 수 없는 세월호가 지나간 길 그 항적이 있는데 예, 도대체 그런 항적이 정부가 발표한 항적이 맞다고 가정을 한다면 그러면 그 항적이 어떤 조건에서 나올 수 있을 것인가를 이제 확인하는 실험이고요. 예, 그래서 여러 가지 조건을 변화시키면서 해왔는데 결국에 이제 다가가는 것은 세월호 자체의 조건이 아니라 외부에서의 어떤 힘이 예, 작용을 해야만 그와 비슷한 항적이 나올 수 있다는 쪽으로 좀 결론이 가고 있습니다. 예, 물론 이제 그 외력의 이 정체가 뭐냐는 뭐 지금 얘기할 수 있는 단계는 아니고요. 예, 예, 그래서 좀 더 정확한 것은 이제 한두 차례 실험이 더 남아 있기 때문에 예, 이제 그것까지 하고 모든 데이터를 이제 모아서 좀 분석 작업을 거쳐야 됩니다. 그래서 예, 지금 당장 실험을 마쳤다고 결론이 나오는 것은 아니고요. 그렇죠. 또 분석 과정을 거쳐서
이 선조위가 활동을 종료하는 8월 6일 이전에는 예. 관련된 뭐 결론 아니면 결론이 아니더라도 관련된 어떤 입장이라든가 방향 이 정도까지는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조금 더 그 결과를 뭐 지켜보는 거로 하겠습니다. 네. 예, 그리고 유가족들을 참 아프게 하는 이런 소식들 뭐 계속해서 아직도 이제 나오곤 하고 있는데 방송 듣고 계신 청취자들께 뭐 유가족 대표에서 좀 한 말씀 해주신다면 어떤 얘기 있을까요? 네, 사실 이 세월호 참사의 진상 규명과 또 안전한 사회를 위해서 저희 유가족들만 뛴다고 되겠습니까? 그동안 수많은 시민들께서 같이 응원해 주시고 함께 해 주셨기 때문에 지금까지 올 수 있었고요. 이제 곧 선체조사위원회의 결론도 나오고 그리고 또 2기 특조위, 사회적 참사 특조위도 이제 활동을 시작을 합니다. 예, 다행히 이제 정부에서 이전 정부와는 달리 많이 협력을 해주고 계셔서 전망은 좀 밝은 편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예, 이 과정 중에 도대체 밝혀지는 진실이 정체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갖고 계속 지켜봐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예, 세월호 참사 4년 넘게 끌고 왔다고 해서 좀 지겹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그러나 이 일은 단순히 유가족들이 한을 풀기 위한 일이 아니고 예,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서 반드시 해결해야 될 과제이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런 측면에서 너그럽게 보시고 또 응원까지 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예, 아마 청취자들께서도 뭐 관심을 놓지 않고 뭐 끝까지 함께 하실 테니까요. 네. 예, 오늘 말씀 감사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지금까지 4.16 세월호 참사 가족협의회 유경근 집행위원장이었습니다.